5. 졸속 정책과 불량 공무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잘못이 없는가? 정부에는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사상은 규정과 서류에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악습이며, 이러한 악습이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다. 정치 권력 패거리들이 정책을 세우는 기준은 첫째는 패거리들의 탐욕을 위해 지키기 어려운 법과 규정으로 국민을 얽어매는 영향력의 확대이며, 둘째는 임기 내 실적을 올려 패거리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 졸속으로 정책을 세운 후 임기 내 실적 때문에 하위 공무원을 작별하면 하위 공무원은 실질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증빙을 갖추기에 급급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가 왜곡된다. 이런 왜곡된 행위가 계속되면 공무원 사회는 정의와 소신과 활력을 잃고 복지부동과 형식주의와 서류주의와 숫자 노름과 증빙주의로 무력화되며 정치권력 패거리에 줄서기를 잘해야 승진하는 습성이 만연하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희망으로 생기있던 새내기 공무원은 정치권력 패거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불량 공무원이 된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의 경우도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졸속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책과 집행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법을 확실히 위반한 부정부패만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듯 보이는 정책과 집행도 정치권력 패거리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왜곡되기 시작하면 법과 규정으로는 잘못이 없어 보여도 국가와 국민에게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를 위한 소위 희생과는 다른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죄악이다. 6. 규정주의. 모든 비리는 불량 공무원이 불량한 직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비리의 근원은 불량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불법적인 영향력으로 국가의 정책과 집행을 왜곡하는 악독한 정치권력 패거리다. 국민이 콩고물에 불과한 눈만 돈 주워 먹겠다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비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영향력이라는 비리의 판을 버려놓고 졸속 정책과 임기 내 실적에 광분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주의로 왜곡시킨 정치권력 패거리의 부당한 행위가 비리의 근원이고 진짜 원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 패거리와 불량 공무원이 우리 사회를 비리가 만연하는 사회로 만들고 국민은 권력층이 제공하는 미끼에 현혹되어 비리에 가담한다. 이는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조건의 원인인 정치권력 패거리와 거기에 붙어먹는 불량 공무원을 찾아내어 없애야만 한다. 그런데 법과 규정으로는 불량 공무원의 범죄 사실을 찾아내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정책을 세울 때 연구 영역을 주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공청회를 여는 등 서류나 증빙 등 규정상으로는 어긋남이 없게 한다. 또한 공무원이 사업을 집행할 때도 증빙 서류를 잘 갖춰서 관리하기에 그 잘못을 찾기도 어렵다. 이처럼 공무원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는데도 비리는 끊임없이 솟아난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잘하고 있는데 국민만 잘못한 것인가? 아니다. 공무원은 겉으로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뿐이며 실제로는 직무를 왜곡한다. 이 왜곡이 국민이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7. 신고자는 멍청이. 정치권력 패거리들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비리를 저지르며 사회를 파괴하는가? 우리 사회 비리 구조의 한 사례로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외부인들 통제구역 안의 비밀거래라는 프로를 보자. 내용에 의하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관절 수술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척추수술까지 한다고 한다. 어떤 영업사원은 하루에 2~3건의 수술을 한다고 하며 심지어 어떤 영업사원은 그동안 수백 건의 수술을 직접 했다고 한다. 엄청난 수의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불법 수술을 당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동영상까지 전부에 신고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몰래 촬영하여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고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어찌 되었을까? 신고한 사람은 표창을 받았을까? 아니다. 신고한 사람은 무단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 범죄를 행한 의사들은 엘리트 기득권자로서 정치권력 패거리와 한패이기 때문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극소수 의사가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지만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도 취소된 지 3년만 지나면 대부분 면허를 재발급받아 다시 의사질을 한다고 한다. 이제 이 사건을 분석해보자. 불법 수술의 경우는 공공연한 비밀이라 경찰도 뻔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어떤 경찰은 의료기기 회사나 의사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미 공범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범죄를 모른 채 하거나 암암리에 봐주고 있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신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동영상까지 촬영해오라고 신고를 어렵게 만들면서 신고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도 신고를 하니까 경찰,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 언론 등 정치권력 패거리가 모두 함께 작당해서 신고인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신고인은 세상 물정 모르고 신고했다가 멍청하게 당한 것이다. 이 신고인이 멍청한 사람인가? 불법 수술한 영업사원, 불법 수술을 시킨 의사,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범죄를 관련 행정관청은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불법 수술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침묵했던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길 가다 부당한 일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신고해봐야 정치권력 패거리들의 음모로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당하거나 생업에 지장받으면서 경찰서만 불려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구조를 헤아려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진짜 적은 범죄와 비리의 뿌리인 정치권력 패거리와 그들에 의해 왜곡된 세상이다. 패거리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 사회를 파괴한 것이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정치권력 패거리와 그 하수인인 불량 공무원과 깡패들을 부셔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비리는 해결되지 않는다. 8. n분의 1과 국민의 무관심.